이번 강의는 단축키에 관해서 할 겁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엑셀 단축키 원리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예시처럼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제가 실사용을 많이 하는 단축키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축키의 원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단축키의 원리는요, 총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를 따라가는 거와 윈도우 단축키와의 연동, 특별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추가 단축키가 있습니다. 먼저 경로를 따라가는 단축키가 가장 대표적인데, 자, 여기서 이 표를 먼저 이렇게 잡고요. 제가 조건부 서식을 해보겠습니다. Alt키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메뉴에 이렇게 알파벳이 뜨죠. 여기서 H, 홈이죠. H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에 이렇게 L이 뜹니다. 이렇게 L 눌렀습니다. L 눌렀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피벗 테이블도 한번 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요, Alt키를 눌러요. 이렇게 메뉴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N, 홈, 피벗 테이블은요, 삽입에 있어요. N을 눌렀어요. 삽입에 들어갔죠. 피벗 테이블은 V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V를 눌러주게 되면요,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우스 클릭 경로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Alt N V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윈도우 단축키와의 연동이 있죠. 윈도우 단축키와의 연동이 무슨 말이냐면은 윈도우에서 쓰이는 기능이 그대로 엑셀에서도 쓰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얘를 이렇게 컨트롤 C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컨트롤 V를 했습니다. 보세요. 복사본 8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되돌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컨트롤 Z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복사본 8이 있었던 게 다시 원래대로 없어졌습니다. 맞죠? 뭐 엑셀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Z 되돌리기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홈에서요, 색칠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컨트롤 Z를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없어지게 되죠. 컨트롤 Z 맞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들. 그리고 보세요. 컨트롤 키와 마우스 클릭은 다중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클릭 했죠. 이렇게 노란색을 입혔어요. 이렇게 컨트롤 키 이후부터는요, 처음에 클릭했던 것부터 계속 클릭했던 것까지 이렇게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다중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 윈도우 탐색기에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클릭을 했어요. 먼저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클릭했어요. 이제 컨트롤 키 떼고요. 보세요.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의 기능들을 그대로 엑셀이 가지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쉬프트 마우스 클릭, 범위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보세요. 전체 범위 자체가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시죠? 탐색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다 잡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요, 마지막 것까지 전부 다 잡는 게 쉬프트입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여기를 눌렀어요. 이렇게 다 잡아버리죠. 맞죠? 이것도 윈도우 키랑 같이 호환이 되는 겁니다. 탭 키, 쉬프트 탭 마찬가지죠. 여기서 탭 이렇게 가죠. 쉬프트 누르고 탭 이렇게 거꾸로 가죠. 뭐 여기서도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더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집, 이름 편집에 들어왔어요. 탭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자, 쉬프트 탭 이렇게 윈도우 기능과 이렇게 똑같이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셀 편집 모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수식이 랜드 비트윈 함수라는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F2키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수식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 F2키를 눌러볼게요. F2키 눌렀어요. 자, 이름 편집으로 들어가죠. 이것도 보세요. 똑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윈도우, 이렇게 윈도우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특별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표를 쭉 다 잡고요, 피벗 테이블에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설명창이 나오죠. 자, 표에 갖다 댔습니다. 표에도 설명창이 나옵니다. 이거를 비교한 거를 제가 캡처 떠났어요. 자,
자, 여기 보시면요. 피벗 테이블 설명창 옆에 보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옆에. 그런데 표는요, 보세요. 괄호에서 컨트롤 T 괄호 닫고가 되어 있네요. 이거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피벗 테이블은 특별 지정된 단축키가 없다라는 말이고, 얘는 표로 만들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따라가는 단축키를 쓸 수밖에 없고요. 얘는요, 경로 따라가는 거 말고요. 그냥 한 방에 컨트롤 T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쭉 드래그를 해서요. 컨트롤 T 했습니다. 보세요. 바로 되죠. 여기서 데이터에 가서요. 자동 필터 있죠? 지금 봐보세요. 필터 설명창 옆에 뭐라고 나옵니까? 컨트롤 시프트 L이라고 나오죠. 한 방에 바로 자동 필터 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드래그를 해서요. 컨트롤 시프트 L 눌렀어요. 자동으로 보세요. 이렇게 한 방에 바로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동 필터도 특별 지정된 단축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뭐요? 없다라는 말이고요. 알겠죠? 이렇게 피벗 테이블은 어쩔 수 없이 Alt N V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있어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컨트롤 1 같은 경우 셀 서식 바로 들어가시죠? 여기 셀 서식. 이렇게 특별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가 어떤 게 있는지는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 네이버 같은 데서 그냥 엑셀 단축키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컨트롤 키와 혼합되는 거 몇 가지 마음에 드시는 거 외우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빠른 실행 도구 추가 단축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래그를 했어요. 저 Alt 1 눌러보겠습니다. Alt 1 눌렀어요. 그러니까 병합이 되네. 다시 Alt 1 눌러볼게요. Alt 1 눌렀어요. 병합이 풀려버리네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기타 명령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죠. 여기서 보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값 붙여넣기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죠.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 자, 여기 피벗 테이블을 찾아서요. 피벗 테이블을 여기 넣고요. 추가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이 여기에 지금 들어갔어요.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했어요. 한마디로 피벗 테이블이 이제부터는 Alt 1이라는 겁니다. 확인을 했어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잡고요. Alt 1 눌렀어요. 바로 피벗 테이블 만들기 들어와지죠. 아시겠죠? 이렇게 한마디로 피벗 테이블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요. 차라리 그냥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Alt 1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Alt N V보다는 훨씬 더 편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컴퓨터에 그냥 Alt 1은 그냥 병합 푸는 거고요. Alt 2는요. 값으로 붙여넣기를 해놨어요. 저는 Alt 1과 Alt 2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Alt 2 같은 경우 값으로 붙여넣기는 제가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쉬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려운 것들은요. 추후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여기 보세요. C가 먼저인데 이렇게 V가 먼저 왔네요. 죄송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복사 붙여넣기죠. 노가다의 대표적인 아이콘. 여기서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수식이 있으면요. 안에 수식을 물고 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F4입니다.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잠깐 여기 얘를 되돌리기를 하고요. 자, ESC 눌러서 이렇게 복사된 거 없애고 넣으라고요. 썸을 하고 괄호를 열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더하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C3에서 C15라고 되어 있죠. F4를 누르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다시 F4 눌렀어요. 자꾸 F4를 누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생겼다가 막 없어졌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바로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 F4 키죠.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엑셀을 하게 되면은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A를 했어요. 표 전체 다 잡죠? 쉽습니다. 컨트롤 A는요. 필수 키입니다. 그런데 컨트롤 A는요. 단점이 뭐냐면은 무조건 필드명까지 같이 다 잡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고 싶어요. 필드명을 빼고요. 이럴 때는요. 여기서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우측 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데이터 부분만 잡게 되죠.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추가입니다. 제가 아까 피벗 테이블 아까 넣는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값으로 붙여넣기도 있었었죠.
값으로 붙여넣기는 그냥 개념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랜드 비트윈 난수 함수입니다. 70에서 100까지 아무 숫자나 나와라. 이렇게 아무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보세요. 계속 바뀌어 버립니다. 수식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자동 업데이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 업데이트가 단점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값으로 붙여넣기로 수식을 없애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컨트롤 C를 했습니다. 여기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지금 Alt 값으로 붙여넣기가 Alt 1, 2, 세 번째에 있어요. Alt 3을 눌러볼게요. Alt 3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수식이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없어졌어요. 수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값으로 붙여넣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숫자를요, 그대로 덮어 써버려서 수식을 없애는 그런 경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과 파일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수식을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값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경우,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함수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파일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참고로 함수가 용량이 훨씬 큽니다. 그냥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보다요. 그래서 이렇게 값으로 붙여넣어서 용량을 줄여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경우에도 값으로 붙여넣기 많이 씁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공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값으로 붙여넣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컨트롤 Z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1, 그냥 컨트롤 1에서 셀 서식 바꾸는 거죠. 컨트롤 D 같은 경우,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얘를 잠깐 이렇게 넘기고요.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안 채워져 있습니다. 전부 다 A가 다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전부 다 P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보세요. 드래그를 했습니다. 컨트롤 D 눌렀어요. 여기서 드래그를 했어요. 컨트롤 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이럴 때 가장 윗셀 걸로 바뀝니다. 자, 지금 다시 얘를요, 제가 이렇게 뭐 2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2로 바꿨죠? 이 부분을 드래그를 했어요.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요, 가장 윗셀 거를 따라서요, 모든 거를 바꿔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컨트롤 D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단한 노가다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T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한 칸씩 되어 있을 때는요, 그냥 위에 거를 복사를 해요. 자, 컨트롤 D 엔터, 컨트롤 D 엔터, 컨트롤 D 엔터, 컨트롤 D 엔터.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위에 거 빨리 복사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 많이 씁니다. 컨트롤 T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셀 한 개 선택되어 있을 때는요, 그냥 위에 거 복사하는 거고요. 셀을 아까 보세요. 아까처럼 여러 개 되어 있을 때는 가장 윗셀을 기준으로 전체를 복사를 해버립니다. 덮어 써버린다는 말이죠. 아, 그리고 참고로요, 수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F 찾기 및 바꾸기 실행입니다. 제가 뭐 아무데나 되고요. 예, 컨트롤 F를 했어요. 찾을 내용 A 맞죠? 제가 바꾸기로요, AA로 모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꾸기를 눌렀어요. 자, 11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확인했어요. 자, 닫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왜 에러가 떠 있을까요? 여기 안에 매치 함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A였습니다. A. 그런데 AA로 바뀌어버리면서 수식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이렇게. 자, 잘 바뀌었다는 말이죠. A가 AA로 잘 바뀌었다는 말이죠. 이제 그 다음 컨트롤 플러스와 컨트롤 마이너스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기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플러스를 눌렀어요. 이렇게 열이 삽입이 되죠. 되돌리기 하고요. 자, 여기서 3행을 대고요, 컨트롤 플러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젠 행이 삽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세요, 다른 표까지 건드려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를 하고요. 그럴 때는 자, 열 자체를 잡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 잡고요, 컨트롤 플러스를 했습니다. 셀을 아래로 밀기 되어 있죠.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표만 밀려나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컨트롤 마이너스 했습니다. 셀을 위로 밀면서 이렇게 없애라, 표 안에서의 행을 없애라, 이 말인 거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입니다. 오늘 날짜 입력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렀어요. 이렇게 들어가지죠. 이 부분은 다시 잡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하고 컨트롤 엔터 했어요. 한 방에 다 들어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홈과 컨트롤 엔드 키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컨트롤 C를 해서 새 시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컨트롤 V를 했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죠. 여기서 컨트롤 엔드 키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엔드 보세요. 표 끝으로 갑니다. 다시 컨트롤 홈을 눌러볼게요. 컨트롤 홈. 컨트롤 홈을 하면 A1 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표가 이렇게 굉장히 방대할 때 컨트롤 홈으로 끝까지 이렇게 표를 잡아야 될 때 컨트롤 홈을 저 같은 경우 간혹 씁니다. 컨트롤 방향키를 좀 더 쓰고요. 컨트롤 방향키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지워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우측 밑으로 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밖에 안 잡죠. 이런 경우에는요, 컨트롤 시프트 엔드 키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 전체를 다 잡게 되죠. 이럴 때에도 제가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은 F2와 홈키와 엔드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에러가 떠요. 이렇게 에러가 떠요. 왜냐면은 브이로그 함수는요, 여기 이름이 보세요. 여기에서 이 빈칸인 걸 찾아요. 빈칸이 없죠.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 겁니다. 다시 A를 하면요, 다시 보세요. 되돌아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N을 했어요. N이 보세요. 여기에 M까지만 있고 N이 없습니다. 엔터 했어요. 에러가 떠요. 이렇게 보기 싫죠. 한마디로 없을 때는 이렇게 에러가 뜨기보다는 그냥 공백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ifError 함수를 쓰면 돼요. 지금 브이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브이로그 함수만으로는 에러를 못 잡기 때문에 ifError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요, 어떻게 되냐,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공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ifError에 대한 함수는요,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수식 편집을 하고 싶어요. 지금 한마디로 브이로그 함수 앞에다가 ifError 괄호 열고요, 브이로그 함수 끝에다가 쉼표하고 공백하고 괄호를 닫고 싶어요. 이럴 때 수식 편집할 때 F2키를 눌러서요, 지금 보세요. 홈과 엔드키 있죠. 여기서 홈키를 눌러볼게요. 홈키를 누르면 커서가 맨 앞으로 갑니다. 자, 홈키 맨 앞으로 갔어요. 지금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요,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해서 ifError 괄호 열어주고요. 이제 엔드키 눌러볼게요. 엔드키 눌렀어요. 커서가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쉼표를 해주고, 자, 쌍따옴표 해주고 괄호를 닫고 엔터 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 해줬어요. 이렇게 에러가 없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 수식 편집할 때 F2와 홈과 엔드키 많이 씁니다.